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사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문참모총장 내정을 해놓게도 어제 6월 30일 날 취임식까지 다 준비했는데요, 돌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임명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야말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요, 결국은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청와대의 인사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문제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제는 청와대 김혜숙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여론과 그 다음에 요구가 있지만은요, 청와대는 완전히 묵묵한애로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인사수석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김혜숙이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도대체 김혜숙이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어떤 사이길래 저렇게 단단한 신임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한 30여 년간 김혜숙 수석이 당시 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일했던 법무법인 부산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현 문재인 정권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김혜숙이를 맨 먼저 법제처장에 앉혔어요. 그야말로 일개 변호사를요, 갑자기 법제처장이라는 자리에까지 발탁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인사수석에 갖다 앉히고 있는데요, 지금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사람들을 거의 30명에 가깝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했고, 상당 부분이 또 이 김혜숙이 인사수석을 할 때 일어났던 그러한 실패한, 이 검증에 실패한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얼마나 중요한 정부의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김기표, 그야말로 이 90억대의 재산가잖아요. 그래서 60억짜리 말하자면 상가 건물을 사는데 50억여 원의 대출 받아서 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담보 대출 문제가 얼마나 꽁꽁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앉혔으니 인사수석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가 말이죠, 오늘 아시아 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직구를 날리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는요,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를 두고 굉장히 지금 불마땅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와 관련해서 완전히 벌떼같이 달려들어갖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임명한 청와대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송영길 대표가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사람들이 통과됐을까 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우리가 비판하면 너희들이 임명해놓고 왜 비판하냐고 할 것이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 우리가 무능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재형 원장 때 인사청문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인사 때부터 도저히 우리와 맞지 않다, 왜 이런 사람을 보냈을까 하고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말이죠, 이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를 낸 이번 월요일 날 29일 날 이 사표를 냈을 때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했는데요, 여전히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한편으로 윤 총장이 요즘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변형을 해서 국민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오죽하면 우리가 민주당이 미우면 이렇게 혼내주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겠느냐.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총장 청문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명언록까지 화면에 띄우면서 극찬을 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청문회 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칭찬해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옹호했던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화살을 지금 날리고 있는, 그야말로 진보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민낯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조국에서 시작된 이중적인 위선의 민낯을
다시 한번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분노와 실망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론은 여전히 계속해서 내년 3월 선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에 판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돌직구를 날린 반면에, 김부겸 부총리는요,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적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을 아끼면서도요, 옛날처럼 뭐 이 정보교환을 통해서 사찰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본인이 다 잘 알 것 아니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처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권 여러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백혜련 최고위원이 인사수석이 이제는 총책임을 져야 한다, 변명하기 어렵다라고까지 지금 돌직구를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요,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등을 완전히 돌리는 그런 이 단계로 돌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일성이 뭡니까?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이제는 수평적 관계, 그리고 당이 주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욕먹더라도 하겠다 했는데요.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가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것, 즉 판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의식과 인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수주 판단 의식에 굉장히 구멍이 뻥 뚫렸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잖아요.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머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당의 대표로서 하기 어려운 이런 돌직구를 날린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홍준표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이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 문제, 그리고 김건희 씨의 의혹,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서스름없는 또 이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밖에 있지 말고, 밖에 있으면 지지율 계속 떨어질 것이다. 안으로 들어와서 정책 검증도 하고 도덕성 검증도 하자. 그래서 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국민의 심판에 그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딱 경선에서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은 당원들은 지금 나를 많이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파일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인 김건희 씨가 해명하고 나온 거, 이거는 굉장히 어설프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이 돌직구를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홍준표 의원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질의 답변이 오갔는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당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미 여러 번 얘기한 대로 황교안 전 대표가 자기만 내보내면, 공천을 배제하면 완전히 당을 거머쥘 것 같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는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왔는데,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한테 내가 심사해달라 서류를 넣을 수 없더라.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그 사이에 얼마나 잘못됐으면 당내 후보 지지도보다 당 밖에 있는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이 뭘 하든 간에 본인은 이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국민이 선택해야 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봐야만 알 것이다. 평가는 전부 국민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하면서요, 윤 총장이 우리 당에 올지 독자 출마할지 정해진 게 없는데 입당을 해서 당내에서 치열하게 국가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 도덕성 상호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내 후보가 되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입당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입당하겠다고 해도 본인의 앞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보고 난 뒤에 얘기해도 늦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든 홍준표 의원은 개의치 않겠다. 본인은 본인 계획대로 나아갈 길을 갈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국민의힘 이 당에 26년이나 있었고, 일반 당원들이 지지하는 것은 대부분
홍준표다. 정권 교체 열망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지금 윤 총장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몰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윤 총장의 지지가 높은 이유는 윤 총장이 사실상 이 정권 교체에 가장 적임자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여론의 흐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윤석열만이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당내 경선을 해도 본인이 쉽게 이길 것 아니냐. 그러면 후보로 나가면 되고 거기에 무슨 술수나 음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경선을 통해서 결정해주면 본인도 따르겠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원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경선을 하면 유리하다. 예, 이런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부인이 나와서 직접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부인 얘기는 치명적으로 실수다. 누구라도 정치판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본인이 물꼬를 터버렸으니 진위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집요하게 검증하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대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객관화하고 일반화해서 윤 총장에게 무슨 득이 되겠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상대 정치인이 거론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미 활자화되어 버렸다. 성급하지 않았냐.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요. 사실 이 야권에서 제1의 대선 후보 부인한테 접대부 출신이냐. 무슨 어느 고위 간부 검사와 동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말로 옮기기가 더군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김건희 부인이 직접 나선 거 이거 실수했다. 이것이 홍준표 의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김경률 회계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가 고은 광순 씨가 이 김건희 씨 발언을 트집 잡고 나온 거 이거 잘못됐다. 바로 여성운동가의 민낯이다. 이렇게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고은 광순 씨가 말이죠. 지난 30일 날 바로 어제죠.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 이 윤석열 출마 선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했느냐. 떡녀라 용감하다구나. 무식, 무공감 의식, 무역사 의식, 무단 판력. 그러니 줄리랑 사는 거겠지. 그래서 교수부에게 열등감 느낀 거니 이러한 글을 어제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강력히 비판하는 페이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고은 광순 커밍아웃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른바 대표적 여성운동가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은 광순 씨는요. 호주제 폐지와 같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 이 캠페인을 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은 광순 씨 얘기를 김경률 회계사가 비판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런 엑스파일과 같은 데 내용을 가지고 여성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 대표도 말이죠.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배우자가 이렇게 빨리 등판한 후보가 처음인 것 같다. 굉장히 빨리 나와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두고 보자.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해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론을 잘 아는 분들이 판단은 이런 경우 대개 직접 나오는 게 불리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출마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이 김건희 씨가 해명하고 나선 거 아주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안함 광장에서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연설을 했습니다. 이 기념식 연설에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중국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100년 목표를 달성했다. 이게 뭐냐? 샤오캉 사회, 즉 중산층이 먹고 살 만한 그런 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칭찬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중국을 얕보고 이 억압하는 이런 세력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직접 얘기했냐면요. 중국 인민은 우리를 얕보고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려 외부 세력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망상을 가진 사람은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의 장성의 머리를 받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국가 주권, 그 다음에 완전한 영토를 지키기 위한 중국 인민의 결심, 의지, 강한 힘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미국 바이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의 대중 압박 정책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고요. 이 정책 목표. 그리고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불가역적인 역사의 여정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실현됐고 이것은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제는 완벽한 소강사회에 진입을 했고 이 소강사회 진입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완전히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100년을 맞이해서요. 김정은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적대 세력의 중국 압박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의 압박을 딱 차단해 내겠다. 그러니까 북중 동맹 관계를 가시하는 그런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두 패러그래프만 인용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중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방 충상과 전면적인 압박은 단말맛적인 발악에 불과하고 그 무엇으로서도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중국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중은 복잡 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협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지고 전투적 우위와 혈연적 유대의 우위력으로 난관과 애로를 과감히 헤치면서 보다 휴양한 미래를 향해 매진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장을 내놨는데요. 이 축전에서 보면은 국제정세, 압박, 난관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미국이 중국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정은 체제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동맹관계, 결속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진핑한테 호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인사 문제 잘못된 거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 관계에서는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결속이 이렇게 크게 제고되고 있는데 이 한미 관계는 거기에 상응해서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외교안보 진용이 그러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은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